40살에 은퇴해서 로망을 실현하고 있는 파이어족 김다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남편이랑 같이 은퇴하고 지금 1년째 백수로 살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야, 이게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예, 리타이어 얼리. 네. 여기서 이제 파이어족인데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요. 아, 저를 보셨어요? 예, 예. 인터뷰 하셨었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제가 야, 이게 참 그래서 좀 재밌게 그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실례지만 지금 네. 여기 보니까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신데. 네, 41.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은퇴를 좀 꿈꾸신 거예요, 두 분이요? 제가 35일 때부터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네. 한참 일해야 될 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남편분께서도 네. 같이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남편은 자기는 백수가 체질이라고. 아, 그래요?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40 되기 전에는 어떻게 세계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고요. 그때 막 당장 일을 아예 안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예. Samba, só danço samba.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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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i. Só danço samba. 돌아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얘기를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은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은퇴하기 전에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카카오랑 K에서 16년 동안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남편께서도 같이 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카카오에서 만나서 사내 연애 했어요. 아니 근데 네. 잘은 모릅니다만 그 카카오가 뭐 지금도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입사하고 싶은 그 다섯 쌍가락 안에 드는 회사인데. 네. 아 근데 거기서 그냥 퇴사를 남편이 한 한마디가 저한테는 컸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돈 버느라 못했지만 어릴 때 꿈꿔왔던 일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서비스 기획자가 저의 원래 꿈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하는 게 재미는 있었어요. 새로운 뭐 서비스를 만들고 사람들이랑 협업한 게 되게 재미있고 좋았는데 회사가 원하는 게 일만은 아니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 같은 게 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몰아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특히 퇴사하기 직전에 진짜 뭐 그랬는데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뭐 하루 종일 막 회의를 7개씩 해요. 하루에 7개씩 하면 막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린 메일들 보면서 답변해주고 뭐 밀린 기획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러면 회사에 막 10시, 11시쯤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하루가 지나 있어요. 그렇게 평일을 내내 보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저기 회의가 어떻게 7개인가 되지?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때 본사가 있고 단기 프로젝트 했을 때는 제주도에 프로젝트룸을 잡고 거기에 가둬놓고 일하거든요. 제주도에 있으면 가족 없고 친구 없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진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견을 가서 이제 막 한두 달 진짜 집중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진짜 결과가 잘 나왔어요. 막 원래 평소 수치보다 한 2~3배가 지표가 올랐나? 거의 꿈은 일에 대한 꿈 꾼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실수해서 망치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약간 퇴사하기 전에는 조금 불안장애 증세 같은 게 있어서 막 숨 못 쉬고 막 심장 막히게 막 빨리 뛰고 막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도 막 나를 보면서 왜 아플 때까지 일하냐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왜 아플 때까지 일을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순간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의 보람, 회사 일에서 찾았다면 그 보람 회사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보람만 느낄 수 있으면 일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걸 그때 좀 저는 깨달았어요. 아프고 나서.
남편께서는 좀 네. 그 은퇴하신 이유 중에 뭐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은 개발자인데 개발자라는 직군은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진짜 공부를 놓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자에 그거 들어가 있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 개발자야. 자기는 개발하는 게 일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 그 사람들은 집에서도 막 개발하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친구들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그걸 따라가기 좀 힘들어 버겁다. 했어요. 예. 목표했던 은퇴 자금은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계부를 계속 썼는데 한 달 생활비 한 250만 원에 그다음에 연간 나가는 세금 같은 돈 한 300 해가지고 3,300 정도를 연간 예산을 했고 세금 포함 3,300. 네네네. 그러고 저희 남편이 만 5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받을 때까지 6년의 시간이랑 계산해서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생활비는 4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꿈꾸면서 은퇴를 했으니까 여행 다닐 비용은 대략 1억 정도를 계산해서 5억을 목표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55가지 네. 필요한 금액은 네. 5억이다. 네. 이 연금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5년, 10년, 15년 선택해서 이제 나눠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이제 10년간 나눠서 받을 계획이에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을 그렇게 10년간 나눠 받으면 둘이 합쳐서 이제 그럭저럭 생활 비용이 되고 국민연금 받을 때도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몸도 좀 아플 거고 조금 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은퇴할 때 자금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매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그 차익으로 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렴한 곳에 집을 사서 그걸 주택연금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어린 시절은 정말 그냥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해야 하면 공부하고 뭐 대학 가면 대학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떠오르는 게 제가 어릴 때 막연히 가졌던 작가라는 꿈이었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아 회사를 나와도 내가 꿈꾸는 일을 해도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계속 기회는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요즘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해? 요즘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이제 커피를 내리고 1시간 동안 느긋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면서 이제 1시간 좀 느긋하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좀 깼다 그러면 동네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뛰어요. 한 5km 정도 이렇게 뛰고 들어와서 씻고 그러면은 이제 아점으로 그냥 네. 밥을 먹고 그다음부터 남편이랑 각자 자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부부라도 같이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맞아요. 거는 뭐 일상을 뭐 그냥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예.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가능하면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지내. 뭐 남편은 기타를 친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각자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또 산책하고 뭐 유퀴즈 같은 예능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그러고 자는 거죠. 아, 야.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야 이거 회사 다닐 때에 지출하셨던 것과 지금 또 은퇴를 하시고 지출하시는 것도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 해소용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뭐. 나를 위한 선물 좀 하죠. 네. 좀 많이 해요. 네. 저희가 가계부를 보니까 그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어떤 거를 좀 나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냥 먹으로 많이 한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숙성 한우를 파는 집이 판교에 하나 있는데 숙성. 인당 좀 비싸거든요. 근데 막 힘들 때마다 남편이랑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거기 또 좀 자주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좀 마음 놓고 하기는 어렵죠. 이제 한우는 마음 놓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해지죠 좀. 네. 뭐 누가 사준다면 즐겁게 먹긴 하지만 근데 은퇴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물건을 안 사도 되니까 그 비용만 줄여도 되게 크더라고요.
혹시 좀 은퇴를 꿈꾸시거나 예를 들면 나도 은퇴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혹시 그런 일단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떤 뭔가 이제 물건을 사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가 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 정말 큰 돈이 있지 않고서 은퇴하면 힘들어지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걸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건 다양한 삶의 방식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또 뭐 유퀴즈에서 그래서 다현 씨를 오늘 모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틀이 자꾸 좁아지고 한 곳으로 가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가 좀 저는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의 기준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을 자꾸 강요하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예. Is it I've been